김건희 특검이 기자들이 거의 없고 주말에 지면이 안 나오는 곳도 있는 금요일 오후에 맞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핵심인 뇌물 혐의를 끝내 정면으로 기소하지 않고 추가 수사 필요를 이유로 국수본으로 넘겼는데요. 특검도 역시 검사이고 검찰은 믿을 수 없는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에서 금요일 날 오후에는 주로 기자들이 이제 일찍 갑니다. 토요일 날 쉬고요. 일요일 날 출근해요. 지면이 잘 안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에는 기자들이 없는데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쭉 기소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줄줄이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 핵심은 아시다시피 뇌물죄로 기소가 되는지 여부이지 않습니까? 특검이 왜 나왔어요? 왜 출범했어? 김건희 뇌물, 돈 찾아보라 이런 얘기였는데 그 얘기는 못하고 그 얘기는 경찰한테 가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경찰로 이첩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소를 했다라고 방금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알선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으로 기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서성빈 전 로봇계 사업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최재형 목사도 청탁금지법이고요. 김상민 전 검사도 청탁금지법, 그리고 앞서서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 거북이 공여 혐의는 따로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윤석열 씨와 관련해서는 근데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면서 경찰로 넘겼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금거북이 매관매직의 대명사 이배용은요 자기가 정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김 대표가 김건희예요. 김 대표한테 좀 그 자리에 보내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자 내용들이 나와 문자가 나왔어요. 주진우 기자가 보도했던 바인데요. 제가 공개했어요. 이사장님 국가교육위원장 제가 맡을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4월 13일자 문자입니다. 정연이한테 보내서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정연이도 제가 얘기 잘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3일 날 그 자리를 얘기를 하고 몇 년이죠? 2022년입니다. 네. 그리고 4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10여일 있다가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서 금거북이를 줬어. 그런데 이게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건 의례적인 축하라는 주장을 지금 이배용 전 위원장 쪽에서 했는데 그걸 받아주면 어떡해. 자기네들은 뇌물 아니고 선물이라고 하지. 다 뇌물 준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해요. 그렇죠. 결국 대가성의 입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공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무엇보다 엄정하게 봐야 될 혐의이거든요. 그 사람 능력이 있어서 시켰다 이렇게 윤석열을 얘기하는데 그럼 뇌물 받아서 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인 게 그럼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김건희를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봐주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나 금거북이 주고 돈 주고 그거는 의례적인 축하 인사였고 자리 받을 거야 의례적인 선물이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부인한테 주면 돼. 물론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청탁 김영란법이라니까요. 자 이게 안 되는 게 또 하나 서희건설도 그 청탁금지법으로 이렇게 기소를 그렇죠. 했죠. 근데 100만 원 이상의 이제 금품을 건넸다라고 하는 혐의인데요. 근데 거기는 반클리프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고, 그다음 브로치가 그라프 브로치가 2천만 원이 막 되고 팔찌, 그다음에 막 3종 세트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뇌물이 안 됩니까? 이걸 주고 내가 뇌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우리 사위 자리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각종 현안 봐달라고 내가 얘기했다. 그렇게 뇌물을 줬다고 자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뇌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사코. 예, 사실 제가 떠들지 않았으면요 이거 기소 안 했을 거예요. 약식 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 기소를 안 한다고요? 벌금 매겼을 거예요. 약식 기소로 네. 털어주려고 했다라는. 벌금을 적어놓으신 거 알아요. 제가 그걸 알고 제가 지금 특검에서 벌금을 적어가지고 내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지금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뀐 거예요. 약식 기소면 재판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사건인 것인데요. 윤석열 이거 뇌물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뇌물이 아니고 혐의가 없대요. 왜 몰랐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2024년에 22년에 대통령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배우자한테 이걸 줬는데 신고 안 했잖아요. 자기 재산 신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22년에도 안 하고 23년에도 안 했어. 근데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봐주십니까? 예, 통상의 검사들의 어떤 수사 기법을 본다면 굉장히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다가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가지고는 공소 사실이 변경한 바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검사 그러니까 특검의 기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엄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자, 서성빈 최주영 청탁금지법 위반 거기까지 좋아. 김상민 보세요. 김상민. 그림 뇌물로 줬잖아요. 뇌물로 주고 자리, 공천 이런 걸 바랬었는데 결국은 취직시켰지 않습니까? 취직시켰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래 여기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긴 하네요. 뇌물로 안 엮여내요. 김건희 놔주면 안 됩니다. 김건희 놔주면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뇌물로 해결하죠. 그렇지요. 금거북이 주고 장관 자리 달라고 하지. 앞으로 뇌물 정치인 배우자 주겠네요. 합법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도 아니고요.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교사예요. 기소가 됐습니다. 자기 부하들 비서들한테 컴퓨터 없애. 뭐 저거 없애버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들 양창호, 박미경 이름 다 하겠습니다. 그 약식으로 500만 원, 700만 원 약식 기소했습니다. 저분도요 내가 보기에는 한 500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벌금형만 나온다.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데 이 증거인멸도 아니고 교사예요. 근데 나는 잘 몰라 어떻게 하라고 했지 또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선물이라 그 많은 뇌물들을 줬는데 나 이 자리 달라고 그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뇌물로 기소를 못합니까? 주진우 기자가 누차 경고하고 걱정했던 바가 오늘 그대로 좀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선거할 때 사무실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혐의 없다고 기소 안 합니다. 혐의가 없다고요? 혐의가 없대요. 수사를 강제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길게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다라고 사실상 털어주게 된 것이 네. 적정한지 잘 모르겠네요. 뇌물 혐의는 국수본으로 보낸다고요? 뭐라고 했냐면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수본에 이첩할 예정이다. 예. 자, 까다로운 것들은 경찰로 넘기는 모양새인데 윤석열 김건희의 뇌물죄를 잡으라고 김건희 특검이 나왔어요. 돈을 찾으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추가 수사가 그래요, 필요해. 근데 뇌물죄 판단을 안 하고 수사를 안 하고 경찰에다가 보내면 경찰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검이 왜 출범했습니까? 특검이 왜 존재했습니까? 국민의 명령을 받고 김건희 뇌물 이거 찾아내라고 했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특검하고 특검보들 이름 다 적고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만 이렇게 화나나? 나는 이렇게 발표할까봐 계속 전전긍긍했어요. 전 크리스마스 때도 전전긍긍했어.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러면 안 된다. 니네 그러면 큰일 난다. 그 얘기했었는데 계속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윤석열 끝내 기소하지 않습니다. 뇌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뇌물은 이 세상에 이제 사라져요. 뇌물이란 개념이 어찌 하시려고 합니까? 히림은요. 재생 한방병. 자생 한방병원은요. 사무실도 줬잖아요. 돈도 주고 그림도 줬지 않습니까? 어쩌려고 하나. 이렇게 기소 안 왔는데 제가 히림하고 자생 한방병원 얘기했잖아요. 자생 한방병원에서 히림에서 저를 고소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화났나? 화가 났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화나시죠? 제가 대신 화를 내주는 겁니다. 참 주말 앞두고 우르르 기소하는 게 좀 보입니다. 네, 검사들 인사청탁 왜 그럴지. 자, 김건희 특검팀에서 또 윤석열은 기소했는데 또 이거는 뭡니까?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뭐죠? 네, 20대 대선 당시에 그 전성배 씨 그러니까 건진법사의 만남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그 윤호진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또 전성배 씨가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특검팀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본류로 가야지. 거짓말을 한두 개 했습니까?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것도 거짓말일 거예요.
기도까지 내가 하는 거는 너무했나? 그럼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자, 21g은 기소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그리고 황승호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도요 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관저공사를 맡았던 김태형 21g 대표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란 특검도 어떻게 윤석열이 다 속이고 군인 몇 명하고만 알고 나머지 다 속이고 대통령 비서실도 속이고 부인도 속이고 다 속이고 자기네들만 계엄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신념이 아니라 우발적이다. 야당이 잘못해서 2년 반 동안 그게 우발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김건희가 몰랐다는 거를. 그리고 끝까지 12월 3일이 미국의 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예. 이 대선의 어떤 혼란기에 있을 때 실행한 날짜다 이렇게 전혀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도 추정이지 그거를 그 말을 어떻게 믿고 그냥 끄덕끄덕 합니까? 사초를 쓰는 심경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초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김건희 특검에서 마지막까지 검사들이 김건희 봐주기 수사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창수 너는 꼭 나와야 돼 오늘 나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도 불출석했다라고 합니다.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 22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에 불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8일에 지금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또 경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김건희 특검에서 너무 늦게 이렇게 출범시켰어요. 너무 소규모 부대로. 근데 끝까지 열심히 했으니 이 팀 좀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그럼에도 기록이 남았으니까 경찰 수사를 좀 계속해서 독려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또 뭔가를 포착했네요. 네, 김성교 의원이 휴대전화를 바꿨다라고 하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그날이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지난 7월 14일인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그날 참석하다가 국회를 나가서 인근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고 하는데요. 누가 교체하라고 했겠죠. 근데 김 의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날 이제 휴대전화를 당일 아침에 잃어버렸다라면서 압수수색이 있는지 몰랐고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선교 전 양평 군수와 여주지청장 윤석열 검사는 친구였어요. 술 친구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2013년 10월 달에 지금은 의원이죠. 김 의원이 당시에 윤석열 검사와 함께 양평의 한 식당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사실도 특검이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식사를 제안했고 계산도 윤석열 씨가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장모님 일로 미안해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김 의원이 2022년 3월 달에 또 했다라고 하는데요. 친분을 과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닐 텐데 제대로 좀 파헤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너무 보이잖아요. 갑자기 노선을 변경해. 근데 끝에 가보니까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그 부분도 특검에서는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또 경찰로 넘긴다고 합니다. 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도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크고 중요한 거는 당신들이 했어야죠. 크고 중요한 거는 작은 거는 넘기더라도 특검과 특검보들 특별히 좀 묻고 싶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10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제 징역 10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고가 나온 건 아닌데요. 선고는 1월 16일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가장 빨리 나오는 윤석열 씨의 1심 선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 재판이 있으니까 평생 나오지 못하는 윤석열을 나올 것이다. 1월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극우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결심 진행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면서 내란 선고 이후에 진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재판에서 윤석열 구형 모습 한번 결심이죠. 보고 할까요? 예.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개전 의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공권 범행에 대해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체포 방해. 네, 그렇죠. 체포 방해가 가장 큽니다. 그 당시에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해가지고 야 헬기가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오면 쏴버려라 얘기해 총을 쏴서라도 위협 사격을 지시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내전을 선동한 발언이죠. 내란 이후에 내전을 선동한 자입니다.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구형했어요. 체포 방해에 대해서는. 이거는 15년도 부족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사법 시스템을 아예 무시하고 체포형 그러니까 재판도 안 받으려고 조사도 안 받으려고 했어. 그 경찰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런 그렇죠. 식으로 법질서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긴 자, 합니다. 구형을 했더니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공소장 자체가 코미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비상계엄의 원인은 국회 탓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 탓하더라고요. 예, 자기의 잘못을 전혀 지금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1시간 가까이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계엄 해제됐는데도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로 밀고 들어온 거 보셨지 않냐? 에?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냐?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네. 궤변에 궤변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법정 최고형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김용현이 원점 타격을 제안했지만 내가 불허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이거는 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난 23일에 윤석열 씨 구속영장 이제 추가로 또 발부되는 여부를 두고 신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반 이적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관련해 가지고는 외환죄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 주장을 했지만 내가 반대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랬다. 네. 그렇습니까? 시사인에서 내란 그리고 외환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기록이다 보니까 많이들 여러 가지 사실들이 뒤섞여 있어서 헷갈리시거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 표 자체로 보면 내란 특검에서 어떤 사람들을 기소했는지가 보이는데요. 저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기소가 안 됐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전히 부족하다. 볼까요? 내란 2인자 한덕수는 아직도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렇죠. 김용현하고 이상민만 구속된 거예요. 조태용은 국정원법에 걸려가지고 구속된 거지. 나머지 구속된 거지. 나머지 예. 이완규 아직 살아있고 이은우, 정진석 정진석은 내란의 2인자일 텐데 저기 그냥 파쇄, 그러니까 증거인멸 혐의예요. 증거인멸. 이배용도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증거인멸 교사. 저기도 증거인멸 교사겠네. 김주현도 마찬가지고요. 김주현 민정수석은 뭐냐면 헌법재판관 그 검증할 때 너무 빨리 했다. 그랬죠. 네, 예. 서둘렀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2번이나 영장을 쳤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 뒤로 가볼까요? 저기 김성은 경호처 차장 아직도 이광우 경호본부장 아직도 불구속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네, 그런데 저 사람들 크게 뭐라고 해야 되나 처벌받지 않을 거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는 군인들은 뭐 여인영, 문상호, 애초에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거기 노상원 추가적으로 이 정도고요. 네, 이 정도고 저 부분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경호 불구속, 네. 임종득 불구속 기소 이렇게 되어 있죠. 황교안 전 총리도 군인 관계자에서 구속된 사람 더 없습니까? 박완수나 뭐 다른 사람들 구속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 이제 내란 외환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된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효 얼굴이 안 보입니다. 화가 납니다. 예, 김태효는 아예 없습니다. 여기에도 저기도 기소도 안 했습니다. 주진우 법률비서 아예 안 보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네. 자, 통일교 소식을 조금만 전해주세요. 이제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윤영호 본부장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지금 진술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구속돼 있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이 윤석열 씨가 안 좋은 전례를 보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수사기관의 어떤 법 집행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을 집행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더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여죄를 더 캐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취재하면요 하나 두 개는 불어주거든요. 이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수사하면 몇 가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통일교의 핵심 로비스트가 국회의원 100명 섭외를 맡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제 송광석 전 UPF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국회의원 100명을 섭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이니까 이틀 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통일교 행사 참석과 한학자 총재와 연결을 맡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얘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규모가 언급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물론 뭐 주장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말이긴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을 다 기소했어요. 그런데 네, 1심에서 전부 오늘 무죄나. 무죄가 났습니다. 특히나 이 재판부가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부라는 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하나씩 바로 잡혀가야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은 또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서 무죄 나면요 형사 보상금을 국가에서 줍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셔가지고 아니어도 구속된 줍니다. 상태 있었죠. 저 아니어도 인사들 줍니다. 중에서는. 아닌데 줍니다. 네. 그런데요 그 돈도 우리 돈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윤석열 눈치 봐요. 검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이것도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 기소로 괴롭히는 행태를 한다라는 비판들을 오랫동안 검찰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그런 형태로 보이기도 하죠. 오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재밌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실 주최라고 하는데요. 보수 유튜버 연합 단체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가 주관한 공정 미디어 정책 포럼이라는 게 열렸다고 그래서 상을 합니다. 탔습니까? 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김민수 최고위원, 김정겸, 임종득, 김민전, 최수진 의원 이런 분들 왔고요. 뿐만 아니라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도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또 상을 받고요. 뿐만 아니라 이진숙 전 위원장도 특별 공로상 받았다라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해요. 자, 강용석, 고성국, 이영풍 이런 유튜브들 불러다 유튜브들한테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요? 예. 통일교 갔다. 통일교 천정궁 간 거는 맞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이제 관련돼서 이제 광주방송 박영환의 1시 1번지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천정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통일교 시설을 가본 건 2020년에 총선 낙선하고 야인 시절에 여러 명이 같이 가서 시설 한번 보고 온 게 다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천정궁 방문했네. 네, 하지만 한학자 총재와는 뭐 1대1로 만나거나 차를 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시상식 정말 역대급인데요. 우와, 끼리끼리 우와 대단하네요. 얘기하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뵙겠습니다. 은지호 기업 네, 김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응원해주세요.